자신의 신혼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검거했을 때 다 너희 딸 신혼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니? 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나와있지. 자식 농사는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박정희 각하 제발 비자 연장 좀. 집안 환경이 다른 거지. 박정희의 형이 소장농이었다는 사실. 노덕수를 비호한 게 누구다? 바로 장택상이라.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나쁜 독립군.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룰 인물은 바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입니다. 항상 이 인물이 좀 미스테리했단 말이죠. 왜냐? 좌익을 굉장히 탄압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좌익을 보살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장승원으로 부호였기 때문에 독립자금을 좀 이렇게 달라는 독립군들의 요청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박상진 의사가 장승원에게 독립자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밀고 하는 낌새까지 보여서 박상진 의사가 죽여버립니다, 장승원을.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나쁜 독립군 이러면서 다 친일파가 되는데 장택상 이 아들만 친일파가 끝까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이제 영국 유학을 가서 그 일제강점기 때 귀국을 하는데 조선총독부 측에서 맞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써보려고 했지만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미국과 임시정부 측에 계속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안창호 연설을 듣고 실제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고, 그래서 나중에 안창호가 잡혀가지고 조선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었을 때 눈치가 보여서 아무도 그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지만 이 안창호의 장례식에 당당히 장택상이 또 나타났단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독립군의 기질이 강했고 좀 편안하게 돈을 잘 버는 자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제강점기 말에는 지조를 지키면서 은둔생활까지 합니다. 창씨개명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해방전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살짝 그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데 이승만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성 경쟁을 막 이기분과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과잉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좌익들이 끝까지 독립운동했던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승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노덕술 아시죠?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그 노덕술을 비호한 게 누구다? 바로 장택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장택상이 그 부산 정치 파동 때도 한국전쟁 때 재선이 이승만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괴롭힘을 했었던 그 사건을 일으키고 주동하고 힘을 쓴 게 누구냐? 바로 장택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기붕에게 이 2인자 싸움에서 밀려나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3.15 부정선거 이건 좀 심했다, 이승만 이제 지지 못하겠네? 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승만의 4.19를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는 게 누구죠? 5.16이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박정희와도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집 아버지 장승원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정희의 아버지였단 말이죠. 거기다가 박정희의 형이 소장농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굉장히 이 장택상과 나이 차이는 있지만 오고 가면서 감히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계급이 존재를 했었는데, 갑자기 막 대통령 된다고 막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막 튀어나오니까 뭐야 이러면서 박정희 씨, 박정희 군이라고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르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야당의 독재 반대 지도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냐면은, 야, 박정희도 사실은 굉장히 빨간색이었잖아. 남로당원이었잖아. 너희 형 박상희가 대구 10.1 사건 때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하다가 미군 측의 총을 맞고 죽어서도 그거 복수할 거라고 남로당원 되어가지고 국군에 이제 입대를 한 다음에 프락치로 활동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숙군바람이 불게 되면서 박정희 너 명단 다 불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네 측근들 뭐 백선엽 등등이 구명활동 벌여가지고 너 살아남았으면서 너 그렇게 빨간색이었으면서 갑자기 막 대통령 노릇하고 막 빨간 색깔 막 처단하고 이러는 거 너 너무 웃긴다? 라고 하니까 이 박정희 측에서는 장택상을 뭐라고 공격하느냐. 이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장택상이 그 당시에 이승만 다음으로 힘이 센 수도경찰청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딸 장녀 장병민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좌익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동정하는 여성이었단 말이죠. 장병민이라는 딸이 최항석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최항석도 성주고와 동경제대를 나왔던 굉장한 수재였고, 그때 이 정태식이라는 또 이 최항석의 친구가 있어요. 같은 청주 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1, 2등을 다투던 그 수재 중의 수재였고, 그런데 이제 너무 집안 환경이 다른 거지. 이 최항석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면은 이 정태식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어머니가 이제 번 돈으로 공부를 해서 수재가 된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아서 최항석은 동경제대를 갔지만 이 정태식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단 말이죠. 아무튼 이 정태식이 굉장히 좌익, 남로당의 거의 핵심 브레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최항석이 그런 정태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남로당에 약간 마음이 있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정태식이 쫓기고 있을 때 자신의 신혼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장병민도 당연히 흔쾌히 수락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장병민 신혼집의 식모와 함께 정태식이 밥을 먹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장병민이라는 딸, 아니 장택상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참 그걸 보면은 자식 농사는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뭐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딸 장병민 집에, 그 신혼집에 온갖 좌익들, 빨간색들 다 숨겨줘가지고 나중에 검거했을 때 다 너희 딸 신혼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니? 너야말로 빨간색이라는 피가 흐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너무 웃긴 거는 장택상이 이제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맞설 기운이 없는 거예요. 뭐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입원차 치료를 가야 되는데 비자 연장을 박정희가 안 해주지. 왜냐? 계속 무시하니까 자기를. 그래서 장택상이 어쩔 수 없이 박정희 씨라고 하지 않고 박정희 각하 제발 비자 연장 좀, 간곡하게 존칭을 써서 편지를 보내니까 그때서야 이 박정희가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죽었단 말이죠. 장택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좌익의 무자비한 학살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서훈은 못 받았지만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가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생전에는 좀 짜증나고 미울 수도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고인한테는 얼마든지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도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장병민의 마지막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병민과 최항석은 결국에 이렇게 자기가 숨겨준 정태식이 발각이 되고 거의 사형 선고까지 받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봐준다면 내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보겠다 라고 간절하게 말을 해서 사형을 면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이 정태식, 장병민, 최항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월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이제 김일성이 한국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그 남로당 측에다가 다 돌리면서 모두를 숙청을 시켰던,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말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장택상의 회고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장병민 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상한 해방 전국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